자, 쪽수 불러드릴 테니까 그 페이지에 질문 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1쪽 질문이요. 없습니까? 자, 그 다음 112쪽 질문이요. 없습니까? 113쪽에 12번까지 질문이요. 없습니까?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120쪽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120쪽부터 120쪽 질문이요. 121쪽 122쪽 쭉 넘어가서 125쪽 가보도록 할게요. 125쪽 126쪽 127쪽 128쪽 거의 뭐 저랑 같이 했으니까 129쪽이요. 없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워크북 질문 받도록 할게요. 워크북은 53쪽부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은 워낙 쉬웠어가지고 개념서보다 53쪽 질문이요. 54쪽 55쪽 56쪽 질문이요. 없습니까? 그럼 이제 프린트 질문 받도록 할게요. 프린트는 우선 답부터 먼저 불러드려야 되니까 답부터 먼저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 시간도 너무 아까울 거야. 1번에 22, 2번에 5번, 3번에 14, 4번에 52, 5번에 4번, 6번에 1번, 7번에 2번, 8번에 44, 9번에 5번, 10번에 4번, 11번에 3번, 12번에 4, 13번에 마이너스 9분의 1, 14번에 3번, 15번에 2번, 16번에 마팔, 17번에 3번, 18번에 3, 마이너스 17, 19번에 3번, 20번에 4번, 21번에 4번, 22번에 4번, 23번에 4번, 24번에 y는 2x 빼기 6, 25번에 12, 26번에 12, 27번에 1번, 28번에 2번, 29번에 2번, 30번에 32, 31번에 4루트 2, 32번에 16루트 2, 33번에 4번, 34번에 2, 35번에 3번, 36번에 4번, 37번에 4번, 38번에 3번, 39번에 2번, 40번에 3, 41번에 25, 42번에 1번, 43번에 2루트 3, 44번에 2, 45번에 y는 3x 플러스 1, 46번에 4번, 47번에 1, 48번에 y는 5x 빼기 3, 49번에 4번, 50번에 3번, 51번에 3분의 마이너스 7루트 3, 52번에 2번, 53번에 각하는 f'c, 낙하는 a, x, 그러니까 열린 구간 a, x라고 써주면 되겠죠. 54번에 5, 55번에 가는 미분 가능, 나는 0, 56번에 가는 fx 빼기 gx, 나는 0, 닥하는 상수 함수, 57번에 2번, 58번에 5, 59번에 3번, 60번에 4번입니다. 아마 이거를 받으면 미리 막 와서 채점 받고 마무리하는 친구도 있는데 좋아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것도 전 추천드릴게요. 자, 아마 제가 이렇게 미리 채점을 받으면 좋은 점이 질문 나왔던 게 계속 나와서 아마 그 번호부터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럼 우선은 앞에서부터 끊어서 질문 번호를 하되 소수 인원은 넘어가고 제일 많이 나온 건 제가 바로 해드릴게요. 아마 한 페이지인가 두 페이지가 조금 질문이 많더라고. 1번부터 4번, 5번부터 8번이요. 90, 11, 12,
13, 14, 15, 16 없습니까? 17, 18, 19, 20 없어요? 21, 22, 23, 24 25, 26, 27, 28 앞부분 거의 질문 없더라고. 계산 실수의 확률이 크고 29, 30, 31, 32 없습니까? 33, 34, 35, 36 자기 거 일단 번호 던지세요. 37, 38, 39, 40 이제 여기가 문제예요. 4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41, 42가 제일 많이 질문이 나왔거든요. 자, 41, 42 한번 가보도록 할게. 그리고 아마 접선 문제에서 41, 42번이 가장 어렵다, 가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난이도가 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41번 가보도록 할게. 자, 이제 이런 우리 이 접선의 방정식 공부한 다음에 질문하러 온 친구들한테 이렇게 풀이를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얘들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어느 단어냐? 접선의 방정식이거든.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아무리 그래프가 더럽고 신기하더라도 접선이라는 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접선은 무조건 접하는 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접하는 점이 없는 상태에서 접선이 만들어진다? 그건 일단 말이 안 되는 일이야. 형님, 그러면 제가 지금 이 프린트 60문제에서 접선의 방정식 문제 풀 때 나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모든 문제에 일단 뭐는 다 써 있어야 되냐면, 위의 점이면 위의 점, 위의 점이 아니면 가상의 점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나한테 틱하고 와서 질문하는 애들 보면 밖의 점인 건 알겠대. 지금 41번만 봐도 A,6이 밖의 점인 건 알겠어. 근데 얘들아, 밖의 점을 줘도 있잖아, 난 접선 못 찾아. 왜냐면 아무리 이쁜 그래프여도 밖의 점 하나 주면 있잖아, 접선은 무한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러면 선생님, 이 중에서 내가 찾고 싶은 요 접선은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 뭐가 필요해? 무조건 위의 점 필요해요. 그래서 있잖아, 자기가 접선의 방정식 문제 푸는데 문제가 안 풀려. 그럼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 위의 점이란 말이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 얘는 밖의 점이 A,0이고 6이고 여러분들은 빨리 위의 점을 두셔야죠. 위의 점 T, 뭐라고 두셔야 돼요? T세제곱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6이라고 일단 둬야겠죠.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러, 특히 접선의 방정식 질문하러 온 친구들은 일단 위의 점은 다 써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접선의 방정식 세울 거야. 그럼 이제 y''을 구하겠죠. y''은 3x제곱 마이너스 10x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다 위의 점을 대입할 거예요. 자, 위의 점 대입하면, 자, 기울기가 뭐가 나오냐? y''의 x에 나는 t를 넣었다 라고 하면 3t제곱 마이너스 10t라고 쓸 수 있고, 얘는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 기울기라고 한다 라는 거야. 선생님, 그럼 저는 위의 점도 잡았고 미분도 했고 그 위의 점을 대입해서 찾은 기울기 갖다가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보면 y는 기울기가 3t제곱 마이너스 10t고요 선생님. x 마이너스 t, t세제곱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6을 지나는 접선입니다 라는 거야.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있지 얘들아. 뭐냐면 이 t, t세제곱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6은 어떤 그래프 위를 돌아다니는 모든 점들을 대표하는 일반항 점이야. 그 말 뜻은 뭐냐면 이 접선이 문제가 생겨. 이 접선은 있잖아, 이 모든 점에서 발생하는 모든 무한계의 접선을 대표하는 공식이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t 값이 1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얘가 나올 거고, t 값이 2 들어가면 얘가 나올 거고, t 값이 3 들어가면 얘가 나올 거고, t 값이 무한계가 나올 거니까 무한계의 접선의 방정식을 다 찾은 거야. 근데 선생님, 그 중에서요 콕 찍어서요 얘를 지나야 돼요 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저 수많은 접선들 중에 제 지나는 접선 좀 찾아줘.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뭐? 대입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A, 6을. 자, 그럼 재미난 일이 일어납니다. 6이 사라져요. 이게 무조건 사라져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한 100문제 정도 풀어보면 있잖아, 저게 안 사라지면 못 구해요. 무조건이요. 아, 이게 사라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전개 한번 해볼게요. 자, 전개하면 마이너스 3t 세제곱인데 얘 있으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 자, 그 다음에 플러스 10t 제곱인데 여기 플러스 10t, 플러스 10t 제곱인데 뒤에 마이너스 5t 제곱 있으니까 플러스 5t 제곱. 자, 그 다음에 여기 a였으니까 여기 플러스 3at 제곱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at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미 계산이 됐고 6도 사라졌고 얘가 는 0이다 라는 거야. 그럼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저 6이 왜 꼭 사라져야 되냐면 이게 무조건 한 번은 인수분해 돼야 돼요. 이게 인수분해 안 되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못 풀어요. 선생님 그럼 상수항이 있으면 인수분해가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상수항이 사라져 줘야 돼요. 왜요? 그래야지 얘가 모두 다 뭐를 가지고 있어서 t를 가지고 있어서 t로 묶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t로 묶어 볼게요. 근데 저는 마이너스 t로 한번 묶어 볼게요. 자, 마이너스 t로 묶으면 2t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3at 플러스 10a 이렇게 묶인다라는 거야. 선생님 그럼 이렇게 묶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이 t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우리 t가 의미하는 게 뭐야? 내가 이 그래프 위에 가상의 한 점을 지금 고른 거거든요. 근데 t 값이 여러 개 나온다는 건 기울기도 몇 개 나오겠어? 여러 개 나올 거야. 그치? t 값이 5개 나오면 기울기도 5개니까 직선도 5개 나올 거고, t 값이 하나면 실질적으로 기울기도 하나니까 접선도 하나밖에 안 나올 거야. 근데 문제를 읽어보면 오직 한 개의 접선만 있었으면 좋겠대. 얘가 한 개 나왔으면 좋겠대. 근데 문제가 생겼어. 뭐 벌써 t 값이 0이 나와 버렸어. 근데 그럼 큰일 났어요. t 값은 하나만 나오라 그랬는데 벌써 t 값이 뿅 하고 답이 나와 버렸어요. 그럼 이제 너네들은 무슨 고민을 해야 돼? 야, 이거 큰일 났네. 이 뒤에 2차식이 문제인 거야. 왜? 우리 수학에서 차수는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뭐라고 했어? 실근의 개수라고 그랬거든? 그럼 얘는 전체가 3차였으니까 일단 그는 기본값은 3개 나와야 돼. 근데 그 3개가 단지 실근 하나에 허근 2개일 수도 있고 실근이 3개일 수도 있고 그리고 3중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아,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벌써 t값이 하나 나왔으니까 이 뒤에는 절대 t값이 나오면 안 돼요. 그렇지. 그래서 1번은 뭐냐? 여기서 절대 t값이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야. 선생님 그럼 저기서 t값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허근 가지면 되지 라는 거야. 왜? 여기서 존재하지 말라는 건 실질적인 실근이 없으라는 거니까. 선생님 그러면 저는 판별식을 써볼게요. 자, 판별식 쓸게. b제곱, 짝수 못 쓰네. 자, b제곱 조심하세요. 저기 아직 안 묶었어요. 요거 마이너스로 묶으면 5 플러스 3a의 t가 나오니까 b제곱 5 플러스 3a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80a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자, 그럼 이거 전개해 볼게. 9a 제곱. 자, 뭐 나옵니까? 30a 나와요. 근데 마이너스 50a가 나오겠죠? 플러스 25는 0보다 작다라는 거지. 혹시 인수분해 되나요? 인수분해?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돼요? 뭐라고? 작다. 9a랑 마이너스 5랑 5, 9, 45. 오케이. 5, 5로 되는구나. 요렇게 된대요. 그럼 a는 어디와 어디 사이? 9분의 5부터 5, 4, 2. 요게 일단은 첫 번째 답이 될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범위를 mn 둘이 곱하고 9까지 곱하라는 이유가 이 9가 꼴배기 싫어서 그런 건데, 얘들아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 이게 답이 아닐 때가 있어. 이게 답이 아니고 때로는 여기에 더 추가될 때가 있거든. 뭐냐면 선생님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선생님은 분명히 여기서 실근이 0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허근 나오신다 그래서 얘 구한 거잖아요. 그치? 근데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3차라는 식은 실근 하나에 허근 2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실근이 3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3중근이에요. 무슨 뜻이야? 여기서도 0이 나왔는데 여기도 0, 0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즉 0이 3개가 나와서 3개가 다 똑같은 3중근이 될 수도 있잖아요 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도 따져야 되냐? 얘는 이제 첫 번째 경우일 뿐이라는 거야. 뭐 얘는 t가 0이라는 실근 하나랑 허근 2개가 나올 때의 경우에 쓰고, 두 번째는 t가 0이 나왔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3중근이더라 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걸 모두 다 실근이 하나밖에 안 나오고 접선도 하나밖에 안 나온다 그랬거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 0을 3중근으로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다 0 넣어봐야지. 0, 0, 0, 10a는 0. 그래서 10a는 0이 나와. 그럼 a는 뭐가 나와? 0이 나온다는 거거든. 근데 그럼 a가 0 나오면 안 돼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범위라 그랬거든. 근데 사실 값으로 나와도 이게 나중에 답이 될 수 있는 게 하필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0부터 5까지였어. 그럼 여기 0에 갖다가 붙으면 되거든. 근데 그럼 왜 a는 0이 안 돼요? a에다 0을 한번 넣어봐봐. a가 여기 0이 됐어. 0, 0.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5t 제곱은 0 나오거든. 근데 문제가 생겨. 우리는 얘가 무슨 근이 된다는 전제하에 했어? 3중근이 돼야 되지.
그러면 여기 나오는 2차식도 또한 무조건 0이 2개 나와야 되거든. 왜냐면 0 말고 다른 거 가지면 큰일 나는 거야. 왜? 그럼 t가 0 2개에다가 오히려 t가 0, 0 그리고 또 다른 하나를 가지면 얘는 총 접선이 몇 개 나오니까? 2개 나오니까. 선생님 그러면 제가 a에다 0을 넣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 0 넣었어. 0, 0, 2t제곱 마이너스 5t. 그럼 t로 묶어봐. 그러면 2t 마이너스 5가 나와. 그럼 짜증나게 0 말고도 2분의 5가 더 추가적으로 나오니까 얘는 접선이 1개가 아니라 2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A는 0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얘가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42번을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겠죠. 똑같은 방법이니까. 자, 42번까지 없어요? 42, 43, 44 없습니까? 그 다음 45번 한번 가볼게요. 요것도 질문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45번. 45번은 그래도 나한테 질문하러 온 친구들은 조금 생각을 하고 왔더라고.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자, 45번 보면 우리가 일단 공통접선이라고 하면 얘들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앞에 공통이라는 단어와 접선이란 단어를 별개로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접선은 접선인데 그냥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접선이라는 거야. 근데 아시다시피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여러분들은 공통접선의 문제 유형이 두 가지로 보여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었는데요, 얘랑 흰색이랑 노란색이랑 공통접선을 갖는데요, 그게 얘 파란색이에요 라는 거야. 선생님 그럼 저는 저 흰 색깔과 노란 색깔이 만나는 저 점에서의 파란색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려고 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라고 하면 너는 여기를 임의점 t라고 둘 거야. 그러면 흰 색깔을 f, 노란 색깔을 gx라고 하면 첫 번째 f에다가 t 넣은 것 값과 g에다 t 넣어서 나온 값은 같을 수밖에 없어 라는 거야. 왜? 너랑 예를 들어서 우재가 걸어가다가 누구랑? 주한이랑 만났다고 쳐볼게. 그럼 순간 만났을 때는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잖아. 나는 1층에 있는데 우재가 3층에 있다고 해서 나랑 우재는 만난 게 아니거든. 나도 2층에 있고 우재도 2층에 있어야 나는 우재랑 만났다고 하듯이 F와 G가 만나려면 같은 층수에 있어야 되니까 F에다 T 넣은 값과 G에다 T 넣은 값이 같아야 돼. 두 번째, 선생님 이 점에서 같은 접선, 즉 공통인 접선을 가지려고 하면 결국 F를 미분해서 T 넣은 값과 G를 미분해서 T 넣은 값은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왜?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지. 나랑 우재랑 등 돌리고 있어 2층에서. 그래놓고 만났대. 둘이 있어. 안녕 반가워 뒤에 있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 같은 층수에 있으려면 같은 시선을 바라보고 있어야겠지. 서로 마주본 상태에서 너 안녕 해야지 서로 만난 거잖아. 그래서 일단 공통접선이라고 하면 그 두 접선이 혹시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45번처럼 그 그래프가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45번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y는 x세제곱 플러스 3이고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요 뒤에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1을 떼면요 같은 3차예요. 그것도 무슨 중근? 3중근 그래프예요. 근데 얘는 위로 3칸 올렸고 얘 밑으로 1칸 내렸으니까 그림을 그리자면 어떻게 생겼냐면 앞에 거를 빨간 색깔로 그리면 위로 3칸 올라간 꼭 탄젠트 모양 같은 놈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여기 있던 걸 밑으로 1칸 내려서 똑같은 기울기를 가져요.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면서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얘가 아무리 무한대로 보내도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두 그래프가 만날 수가 없는데 왜 어떻게 공통접선이 생깁니까? 라고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공통과 접선은 별개입니다. 접선은 얘도 가질 수 있고 얘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단지 같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우린 공통접선이라고 해요. 꼭 얘처럼 만날 필요가 없죠. 그럼 선생님 어떤 걸 공통접선이라고 합니까? 바로 요렇게. 자, 얘는 뭐라고 불러요? 접선이라고 불러요. 얘도 접선이라고 불러요. 빨간색의 접선, 파란색의 접선이에요. 근데 서로 연장선을 그어보니까 일치가 돼버렸어. 아,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공통접선이라는 건 꼭 한 점에서 만날 필요는 없네요. 접선인데 그 두 개가 하필 같은 식이 나왔을 때는 우린 공통접선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얘는 뭐냐면 우리가 같은 층에는 없어요.
근데 만났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같은 건물에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나 오늘 우재랑 2층에서 만났어. 얼굴 보고 인사했다? 그럼 이 문제야.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나 오늘 유파인에 갔어. 근데 유파인에 우재가 학원에 왔었대. 그럼 나는 우재랑 실질적으로 만난 적은 없어도 쟤도 유파인에 왔었고 나도 유파인에 있었으니까 우린 같은 건물에 있으면 아마 마주쳤을 가능성이 클 거야 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똑같지. 너는 3층에 있고 난 2층에 있어. 근데 우린 같은 유파인에 공부하러 왔으니까 아마 마주쳤을지 않을까? 돌아다니다 보면 그게 바로 이 노란색 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이건 어쩔 수 없어. 내가 오늘 진짜 강조하는 건 접선 문제인데 위에 점 안 두고 푸는 문제는 없다 그랬어. 그럼 얘도 위에 점을 둬야 돼. 얘를 알파 컴마라고 두고 얘를 베타 컴마라고 두는 거지. 그럼 첫 번째, 선생님 얘를 F라고 하고 얘를 G라고 하면 F에다가 누구 넣은 것과 베타를 넣은 거, F 프라임 알파를 미분부터 할게. F에다가 미분해서 베타 넣어야겠네. F식에다가 미분해서 베타 넣은 거랑 G에다가 미분해서 알파 넣은 거랑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즉 기울기가 일단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실질적으로 얘 미분하면 뭐 나와? 3x제곱. 거기다 누구 넣었대? 알파 넣었대. 그럼 뭐가 나옵니까? 3베타 제곱이 나올 거고. 얘 미분해서 누구 넣었대? 알파 넣었대. 그럼 3알파 제곱이 나올 거야. 근데 그 두 개는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왜? 같은 시선을 바라봐야 되니까. 그러면 없어지고 베타 제곱은 알파 제곱 나오면 경우의 수가 두 가지 나와. 알파랑 베타랑 같던가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던가다 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알파랑 베타가 같으면 이건 문제 유형이 몇 번이 돼요? 얘가 될 거예요. 왜? 둘이 같은 점에서 만난다는 거니까. 같은 층수에 같은 시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니까. 근데 우린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절대 만날 수 없는 그래프에서의 공통접선이니까 얘는 될 수가 없다. 아 선생님 그럼 알파와 베타는 서로 부호가 반대값이 나오면 되겠네요 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럼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근데 저는요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를 넣을게요.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넣을게요. 이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린 정신건강에 뭐가 좋아요? 아무래도 이쪽에 있는 게 더 음수인 게 좋으니까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넣는 거를 추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뭘 찾아달래? 그렇게 되면 공통접선 좀 찾아줘 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우리 접선의 방정식 한번 세워볼까요? 이제 한 놈만 걸고 넘어지면 돼. 베타로 걸고 넘어져 볼게. 얘 미분해서 y는 3x 제곱 미분하고 기울기는 y는 3 베타 제곱이 나오고 몇 컴마 몇 지납니까? 베타 컴마 베타 세제곱 플러스 3을 지난다 라는 거지. 이해 가세요? 저 우재야? 이해가? 너가 집중을 안 하고 있어서.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뭘 찾아야 돼? 알파에서 또 접선의 방식 찾아볼게. y는 3알파 제곱은 똑같을 거고 x 마이너스 알파 컴마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이더라 라는 거지. 근데 얘들아 얘를 기준 잡고 세운 접방이랑 얘를 기준 잡고 세운 접방은 모양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두 식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울기 같다는 벌써 찾아놨고, 아니 기울기 같다가 아니라 서로 알파와 베타는 부호가 반대인 건 찾아놨고, 얘를 전개해서 이쁘게 정리했을 때 뒤에 나오는 y절편값도 어때야 돼? 같을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결국엔 얘를 싹 다 전개하면 y는 3베타 제곱 x 마이너스 3베타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플러스 3은 y는 3알파 제곱 x 마이너스 3알파 세제곱 플러스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 즉 이 값과 이 값이 어떠면 된다? 같다라고 하면 되겠네. 그럼 우리는 누구 대신에?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넣든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를 넣든 한쪽 문자로 바꿔서 같다 하면 정답이 나오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은 단순 계산입니다. 그럼 알파가 1, 베타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애들이 질문을 안 했어요. 저한테 갖고 오는 질문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자기 거 질문하세요.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 모르겠는 분. 솔직히 애들 여기는 거의 안 틀렸어. 57번부터 60번까지는 거의 질문 없었어. 내가 말했지 이거? 그래프 주면 샥샥샥 접선 몇 개 그어보면 그게 개수다 라는 거. 없습니까? 그럼 진도 나갈까요? 몇 번? 51번? 자, 51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번 주 금요일 총괄평가 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총괄평가는 3월달 내신 대비 반편성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똑같이 MFSR 이렇게 4개 반으로 나눠지고요. 우리 2학년 반 구성은 월목반이 MF, 그 다음에 화금반이 FSR 똑같이 이렇게 3개 반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수토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선택을 안 해서 이대보고는 수토반이 없어. 그래서 그거밖에 없어. 기하만 깔려요. 얘들아, 우리 기하는 수요일, 토요일 이틀을 다 하는 거 아니야. 주 1회 수업으로 깔릴 겁니다.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자기가 내신 대비도 기하를 듣겠다라고 하면. 근데 기하는 3월달 시작부터 안 열려요. 2주 지나서 열려요. 왜냐면 학교에서 어느 정도 기하가 진도가 나가고 나서 우리가 수업이 열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4주 완성으로 기하를 내신 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앙여고는 미안하지만 일단 기조는 수토반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너네 수토반 안 가는 방법 하나 있어, 중앙여고. 알잖아. 그거만 받아들이면 돼. 담임만 바뀌면 돼. 아니야. 자, 가볼게요. 자, 51번 가볼게. 자, x세제곱 마이너스 49x. 야, 이거 되게 이쁜 그래프지. 야, 우리 그냥 함수 그래프 배웠잖아. 우리 요것도 한번 그래프 그려볼래? 그냥 재미삼아. 왜냐면 요 정도면 얘들아, 여기 나름 자기가 이과생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과 마인드가 있으면 제발 수학을 좀 겁내지만 마. 어려운 건 맞아. 근데 좀 얘들아, 뭐라 그래야 돼? 가오도 있어야 돼, 이과생은. 그러니까 어려운 게 나와도 뭐 까이고 풀지 뭐. 그냥 이렇게 되면 되지. 괜히 지가 응축해서 선생님 뭐 존나 어려워요. 막 질질 짜고 있고 뭐 해봤자 뭐 달라지니? 질질 짜봤자? 그치?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이과생들은 조금 마인드를 편안하게 좀 먹으세요. 요거 X로 묶으면 요렇게 나오죠? 그럼 합차가 나와요. 그럼 얘는 알고 봤더니 0, 7, 마 7을 근으로 갖는 3차 함수니까 100%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마 7, 여기 0, 여기 7.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얘들아, 되게 신기한 거 보여줄게. 요거 잘 보면 fx 최고차가 홀수야, 짝수야? 홀수지. 3차. 그 다음은 몇 차 나왔어? 1차 나왔지. 우리 대표적으로 홀수 차수만 남는 그래프를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하지? 기함수라 그래. 우리가 이런 거는 절대 기함수라고 안 합니다. 조금이라도 홀수랑 짝수가 섞여 있으면 이건 그냥 3차식이에요. 근데 홀수 차수만 있거나 짝수 차수만 있을 때는 우리는 기함수 또는 우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얘들아 봐봐. 기함수의 성질 보여? 바로 뭐야? 이쪽 그래프와 이쪽 그래프는 원점 대칭 함수고, 또한 여기가 마 7이고 여기가 0이니까 7만큼 간격이 나니까 여기도 자동적으로 7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선생님, 그럼 기함수가 아니면요? 그건 랜덤이야. 만약에 그냥 이게 일반적인 3차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마 7, 0, 3 끝.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자칫 잘못하다가는. 근데 기함수일 때는 이 사이 간격이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 그게 기함수의 원칙이야. 아셨죠? 그리고 기함수는 신기하게 무조건 몇 컴마 몇을 꼭 지날 수밖에 없어. 0, 0을 지날 수밖에 없어. 이거를 왜요라고 하면 이거 진짜 졸라 서운한 거야. 왜 기함수는 무조건 0, 0을 지나? 기함수는 뭐가 없지? 상수항이 없어. 얘들아, 상수항이 있으면 그래프가 뭐가 달라져? Y절편이 달라져요. Y절편이 다르면 절대 원점 대칭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그래프가 기함수 원점 대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Y절편이 0이 아니니까요. 근데 기함수들은 상수항이 없다라는 건 최소 작은 차수가 1차야. 그럼 모두 다 X를 가지고 있으니까 X로 묶어버리면 무조건 0을 지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도 그래프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나왔을 때 알파, 베타, 7 이렇게 나왔어. 야, 그럼 우리는 인수분해를 했으니까 알파, 베타를 이미 구해버렸네. 알파, 베타, 7 이렇게 나와버렸지. 그리고 문제가 알파가 베타보다 진짜 더 작대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알파에서 베타까지라고 되어 있어. 알파에서 베타? 빨리 뭐 할까 우리? 평균 변화를 구해달래. 롤의 정리. 그러면 첫 번째, 얘들아, 우리 롤의 정리를 만족하려면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첫 번째 뭐지? 닫힌 구간. 알파부터 베타에서는 모이고 연속이고, 열린 구간 알파부터 베타까지 뭐가 가능해야 되고, 미분이 가능해야 되고, 이해가? 그리고 F 알파와 F 베타의 값이 어떨 때? 같을 때라는 전제 조건이 걸려요. 그럴 때 우리는 알파와 베타 사이에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게 롤의 정리의 정의였어요. 그래서 문제가 뭘 구해달래? 그 C 값을 찾아달래. 즉 여기 값 찾아달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우리 공부했지? 이거 딱 3차 함수 그래프 그려보니까 저기를 우리가 무슨 값이라 그래? 극대값이라 그래. 여길 극대라고 하거든. 왜? 증가하다가 감소하거든.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우린 얘를 극대값이라고 하고, 극대값은 누가 결정한다 그랬어? 바로 미분에서 0되는 x값이 결정한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저 식을 미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f'x는 3x제곱 마이너스 49가 나오고, 이 새끼가 0되는 값을 찾아보면 x제곱은 3분의 49니까 x는 뭐가 나온다? 루트 3분의 7 뿔마가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근데 아시다시피 왜 미분에서 0되는 값이 두 개 나왔지? 하나, 둘 이렇게 나오거든. 그리고 얘는 요렇게 생긴 2차 함수가 나올 거거든. 왜요 선생님? 이게 fx면 미분한 그래프는 미분에서 0되는 지점에서 x축과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야 라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선생님 첫 번째 요 x값은 루트 3분의 7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얘는 바로 루트 3분의 7이 나오겠네요 라는 거야.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그때 C값을 찾아달래. 얘들아, C값이 결국 X값 찾아달라는 거랑 똑같으니까 얘가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3분의 마이너스 7 루트 3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롤의 정리는 미분에서 0되는 이 Y값을 찾는 게 아니라 X값을 찾는 거야. 롤의 정리는. 아셨죠? 자, 다음 또 질문. 뭔가 복습도 됐네요. 그래프도 추론할 줄 아니까. 또 없어요? 그럼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개념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서 보시면 몇 페이지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 아까 숙제부터죠. 뭐 120, 130쪽부터 가면 되겠죠. 자, 130쪽부터 다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오늘 배우는 게 그냥 다야. 이게 아마 이거 배우면 나중에 너네들 많이 도움이 될 거야. 미적분 원이 아니라 대수에서도. 자, 가보도록 할게. 사실 이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미 한번 다 설명했던 건데 다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건 뭐라 그랬지? 3학년 때까지. 선생님, 홀수 차수들은요, 왼쪽 아래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위에서 끝나야 돼요. 1차, 최고차 계수가 양수라는 전제하에 3차, 5차 이렇게 간다라는 거고, 짝수 차수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라는 전제하에 같은 위치에서 끝나야 돼. 2차, 그 다음에 4차, 6차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사실상 최대 맥스가 4차까지니까 굳이 5차랑 6차는 몰라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가 증가하고 있다, 감소 있다는 누구 갖다 판단한다? 직선 같은 경우는 까이거 기울기 보면 돼. 위로 보고 있으면 증가, 아래로 보고 있으면 감소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3차랑 4차, 2차도 먼저. 2차도 또한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이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은 그 함수가 증가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상 2차는 감소와 증가가 공존하기 때문에 2차부터는 조금 따질 필요가 있어. 뭐를 바로?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따질 필요 있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하면, 선생님 알파에서는 이 함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바로 미분에서 알파를 넣으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고, 선생님 베타에서는 이 함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미분에서 베타 넣으면 0보다 크거나 같다더라 라는 거야. 선생님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왜 같다는 증가와 감소에 공존합니까? 라는 거지. 근데 내가 말했지만 올라가다가 내려가려고 하는 그 시점 또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둘 다 증가와 감소가 공존하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자 그랬어. 3차도 증가, 감소, 증가. 4차는 감소, 증가, 감소, 증가가 공존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같은 원리로 2차 이상부터는 증가와 감소는 그 미분계수 갖다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가와 감소 때문에 항상 생기는 게 있는데, 바로 올라가다 내려가는 이 지점을 우리가 바로 극대라고 하고, 내려가다 올라가는 이 지점을 바로 극소라고 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 극대 극소는 신기한 게 뭐냐? 이미 극대 값으로, 극소 값으로 인정을 받았을 때는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극대 값에서는 f 프라임 알파도 0이고 f 프라임 베타도 0이더라 라는 거야. 근데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뭐 미분에서 0 됐다 그래서 극소값, 미분에서 0 됐다 그래서 극대값, 그거는 아니더라. 그게 대표적인 반례가 뭐더라? 바로 그래프가 올라가다 잠깐 0 됐는데 다시 올라간다. 그럼 이 지점에서는 미분에서 0 되는 건 맞다.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울기를 보면 올라가다가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극대값으로는 인정을 못 받는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애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선생님, 그러면 이 프라임 마크가 붙었다는 건 혹시 저게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 거니까 혹시 뾰족점, 청점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야.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청점은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배웠다 이거야.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선생님, 얘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더라도 이 값은 F'이라는 마크를 못 쓸 거니까 여기서는 극대랑 극소가 인정이 안 되겠네요 라는 건데, 아니다. 내가 처음에 극대 극소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냐? 기울기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우린 극대,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극소라 그랬지, 굳이 미분한 값을 먼저 가르치진 않았다. 즉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진 애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미분했을 때 0 된다는 거지, 극대가 꼭 되려면 미분한 값은 0이다라는 전제 조건이 걸려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뾰족점도 올라가다 내려가거나 내려가다 올라가는 이 뾰족점도 또한 무슨 값으로? 극대 극소로 인정을 받는다. 다만 이 극대 극소는 미분해서 0 된다라는 것을 못 쓸 뿐이다. 안 써도 된다. 선생님, 극대값은 무조건 이건가요? 무조건은 아니다. 그냥 극대값은 이럴 가능성이 높다지, 뾰족점처럼 아 선생님 얘 미분해서 0 되는 값을 못 쓰잖아요.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얘를 극대극소를 박탈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기울기가 올라가다 내려가거나 내려가다 올라가면 우리는 다 극대극소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사실상 저번에 배운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은 3차랑 4차밖에 안 배워요. 이제 3차, 4차를 좀 딥하게 배워보자 이거야. 그래서 사실 저번에 했었어요. 자, 첫 번째 3차 가장 기본값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힘든 거 알아요? 힘든 거 참으시다. 나도 오늘 늦었어. 선생님이 어제 애기랑 같이 잤거든? 근데 이 새끼가 옆에서 졸라 꼼지락거리더라고. 아우, 얘 때문에 엄청 깼어요. 아무튼 엄청 깨가지고 오늘 너무 푹 자서, 와 오늘 너무 개운한데 일어났죠. 그때 7시 50분이야 나 7시 반에 출발하는데 집에서. 그래서 정말 난 너무 해맑게 되게 뿌듯해하면서 일어났거든. 되게 깊게 잘 잤다라고 하면서. 근데 정말 깊게 잘 잔 거였어. 7시 50분까지. 근데 미친 듯이 준비하고 출발한 거거든. 그래서 학원 왔더니 다른 친구가 학원 문을 열어줬더라고, 다행히도. 아무튼 우리 같이 힘든 거예요. 알았죠? 좀 이따 선생님 나 초콜릿 갖고 온다는 거 깜빡했다. 자, 할게. 3차 그래프 기본값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말해볼게. 3차니까 실질적으로 그 실근의 개수가 몇 개 나온다? 3개 나온다. 자, 이제 너네들이 이 그래프에서 느껴지는 거 다 말해줘. 실근은 3개 나오고, 두 번째 극대값 몇 개? 극대값 몇 개 나와 얘들아? 1개 나오지. 극소값 1개 나오죠. 그리고 그냥 이것만 알아도 될 것 같아. 오케이, 됐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3차를 살짝 모양을 바꿔볼게. 요렇게 생겼어.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야. 자, 얘는 첫 번째 실근의 개수 몇 개? 2개라고 하면 한 대 맞아야겠지. 3개라고 해야겠지. 실근은 3개입니다. 단지 하나가 뭐가 나오면 돼요? 중근. 중근 플러스 실근 1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극대값 몇 개? 극대값 1개. 극소값 몇 개? 1개. 자, 그 다음 또 3차를 모양 바꿔볼게요. 자, 요렇게 그렸어요. 자, 첫 번째 실근 몇 개? 실근 1개. 근데 3차니까 근 2개가 더 필요해. 그게 무슨 근이야? 그렇지, 허근 2개. 왜냐면 실근은 X축과 닿는 점을 실근이라고 하거든. 이게 다 실근이에요. 근데 얘는 하나밖에 없잖아. 자, 두 번째 극대값 몇 개? 1개. 극소값 몇 개? 1개 갖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저번에도 알려줬지. 하나 더. 선생님, 이런 그래프는 아마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가 완전 제곱식으로 될 거예요. 얘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가 2차식이야. 단지 얘랑 얘와의 차이점은, 여기도 결국 이 2개 전개하면 2차식이잖아. 선생님, 그러면 이 식의 차이점은 뭡니까? 라고 하면 요거는 2차식이 2개로 인수분해 된 거고, 요거는 그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고, 요거는 그 2차식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나와서 허근이 나올 거예요. 인수분해가 되지 않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은 3차 그래프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3차 그래프 요것도 있죠.
요거. 자, 요것도 내 눈에 보이면 꼭 실근이 하나처럼 보여요. 근데 얘 실근 몇 개? 3개. 근데 그 3개가 모두 다 중복된다. 그래서 우린 이거를 삼중근. 근이 3개가 중복된다. 그래서 삼중근이에요. 자, 2번. 극대값. 극대? 없어요. 극소? 없습니다. 왜? 증가하다가 0 됐다가 증가하거든요. 그럼 얘는 사실상 극대극소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다? 요거의 3차 그래프로 된다라는 거. 엄밀히 따지면 얘도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신기하게 한 번 인수분해되고 두 번째 거 봤더니 이 3개가 다 똑같은 거 돼서 사실상 3차식으로 나온다는 거. 요게 바로 3차 그래프 모양 총 4가지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4가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느껴지는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잘 봐. 잘 봐. 요거 내가 다음 단원까지 한 번에 설명할게. 극대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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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대극소 없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4개 그래프에서 느끼는 공통점이 하나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선생님, 극대극소가 3차는 신기하게 뭐 아니면 도라고 난 가르쳐. 3차는 뭐 아니면 도예요. 무슨 뜻이냐? 둘 다 있거나 둘 다 없거나야. 그 말 뜻은 뭐냐면 4차부터는요 극대값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극소값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3차는 뭐 아니면 도예요. 너 극대극소 어떻게 할래? 저 둘 다 가질래요. 그러면 혹시 하나만 가지면 안 돼? 전 안 돼요. 3차는 극대극소를 가질 거면 완벽하게 하나하나 2개 다 갖던가, 아니면 선생님 저 극대값 안 가질래요. 그럼 너 극소값도 갖지 마. 반대로 저 극소값 안 가질래요. 그럼 너 극대값도 갖지 마. 근데 저 극대값 가질래요. 그럼 너 무조건 극소값 가져. 근데 저 극소값 가질래요. 너 극대값도 가져. 극대값 가질래요? 극소값 가져. 그 말 뜻은 3차는 무조건 뭐 아니면 도야. 둘 다 같던가 둘 다 같지 말던가. 근데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3차식이 이렇게 나와. 근데 3차식을 막 던져줘. 미지수를 포함한 채로. 이 3차식이 극대극소를 갖도록이라고 나와. 가지도록. 점점점. 그럼 여러분들 빨리 머릿속에서 뭐 해야 돼? 선생님이 3차식은 뭐 아니면 도라고 했으니까 3차 그래프는 무조건 극대를 가지려면 극소도 갖고 극소를 가지려면 극대도 가져야 돼. 그러면 무조건 1번, 2번, 3번 중에 그래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지려고 하면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무조건 2개 있어야겠네 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결국 극대극소를 꼭 가져라고 하면 결국 이 미분한 그래프가 0 되는 값이 무조건 몇 개 나와야 된다? 2개 나와야 한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선생님, 그러면 하나 나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봐. 3차식을 미분하면 몇 차식이지? 2차식이지. 근데 2차식이 0 되는 값이 2개라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돼? 어떻게 생겨야 돼? 우재야. 2차식, 0 되는 값이 2개 나와야 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돼? 무조건 아래로 볼록이면서 2점에서 이렇게 지나가야 돼. 근데 선생님, 그러면 한 점에서 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잘 봐. 3차식을 미분한 게 2차식인데 2차식을 그래프 그려보니 중근이 나왔어. 그러면 증가하다가 0 됐다가 증가하니까 얘는 대표적인 무슨 그래프야? 이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가? 그리고 반대로 선생님, 그럼 2차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계속 얘는 무한히 증가하고 있는 거야. 0도 안 거쳐. 증가. 그럼 얘도 극대극소가 있어 없어? 없겠지. 선생님,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걸 암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3차 함수가 극대극소를 가지라는 건 미분한 2차식이 이 모양밖에 안 되는 게 명확하니까 이 미분한 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나오면 되겠네요 라는 거야. 그렇지만 반대로 3차 그래프가 극대극소를 갖지 않으려면 얘의 부정을 하면 되니까 바로 한 점에서 접하거나 아니면 안 만나거나가 결국 극대극소가 없을 테니까 그 값을 갖지 않으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라는 거야. 이해가? 근데 애들이 어디서 되게 많이 오해하냐면, 이거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애들이 오해하는 게 진짜 많은데 여기가 탑이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 갖다를 여기다 붙이는 경우가 많아. 이 갖다를. 근데 갖다를 여기다 붙일 때는 이유가 되게 명확해. 나한테 설명한다? 선생님, 저는 왜 이 갖다가 여기에 붙는지 아세요? 왜? 아니, 선생님 잘 보세요. 그래프를 보시면 극대극소를 가지려면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생님. 그렇지? 이건 맞아. 왜? 극대값으로 인정받았고
극소값으로 인정받았으니까 이 지점에서는 미분계수가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이 미분한 값이 여기 0 되잖아요. 요 값 넣으면 F'X가 0 되는 값을 찾았으니까 얘는 극대값으로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 근데 이유는 되게 타당해. 그치? 너무 당연하잖아. 아까 극대극소로 인정받으면 미분한 값이 0 나온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미분한 값이 0 되는 값이 있으니까 얘는 극대극소로 인정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너는 극대극소를 넘겨짚은 거지. 요것만 보고 극대극소를 판단한 거고 사실상 극대극소의 전제 조건은 미분계수.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증가하다가 0 됐다가 증가한다? 그럼 얘는 사실상 우리가 미분에서 0 되긴 하지만 극대극소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얘는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잠깐만. 자, 몇 쪽이냐면 저 뭐야 이거. 잠깐만. 나는 지금 수업 중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얘들아 요것만 읽고 끝낼게. 130쪽 봐봐. 130쪽. 130쪽 보면 개념 2번 보이죠? 개념 2번만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 됩니다. 어떻게? F'X가 0이 되는 값이 2개 나오면 사실상 극대극소를 모두 갖고 만약에 F'X가 0이다를 중근으로 가지면 극값을 갖지 않고 F'X가 만약에 두 허근을 가지면 똑같이 fx도 극값을 갖지 않는다. 근데 있잖아.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것만 하고 끝낼 거야. 두 번째랑 세 번째 fx 그래프 봐볼래? 야, 이거 멀리서 보면 이게 구분이 갈까? 그치? 그래서 신기하게 시험장에서는 꼭 힌트를 줘. 잘 봐. 무슨 힌트를? 그래. 자, 내 목소리 들리니? 마이크 나오니? 오케이. 잘 봐. 시험장에서는 이걸 힌트를 줘. 얘네 둘이 잘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실제는 똑같지 않을 수도 있어서 학교 시험장에서 어떻게 힌트를 주냐면 증가하다가 증가하는 건 똑같아. 근데 순간적으로 0 될 때가 있으면 갑자기 가운데다 이런 표시를 만들어줘. 점점점이거나 선 하나를 그어줄 거야. 그러면 이거는 올라가다가 0 됐다가 올라가는 거고 그런 마크가 없으면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는 미분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공중에 붕 떴고 얘는 잠깐 0에 들렸다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결국엔 둘 다 극대극소는 없어. 하지만 미분에서 0 되는 값은 얘는 있지만 얘는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